안녕하세요. 달빛 재테크의 4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니까 좋아하는 게 이 물건 분석이라든가 물건 소개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돈이 있거든? 투자 당장 하고 싶거든? 근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자라고 쓴 글보다는 당장 뭔가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원주 이야기 한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구로구 아파트도 올려드렸어요. 뭐 올려드릴까요? 음, 이미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 한번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서점에 가면 문제집을 사요. 그 문제 풀고 뒤에 해설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공부가 안 되죠. 우리는 그 문제집과 답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어디를 갔었죠? 학원이나 뭐 과외를 함으로써 들었죠.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서화된 활자의 매력도 충분히 있어요. 가독성이 좋아서 스킵할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성이라든가 이 화면은 약간 집중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이 가능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블로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유튜브도 유튜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설은 여기까지. 사설이 길면 듣기 싫어서 끊을 것 같아. 그래서 사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문 뭐 강사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막 좋아요 이런 거 싫어요 이렇게 막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저 나름대로는 사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올린 건데 막 싫어요 하면 갑자기 기분이 막 다운돼가지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안 좋은 말 표시하지 말라 했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막아버려야겠다. 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나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뭘 해드릴 거냐면 청량리 7구역의 가치도 읽어드렸었고요. 해서 인천시청역도 했어요. 그럼 하나 해볼까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서울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 중에서 8번도 했어. 그쵸? 그러니까 6화 아니면 12화를 할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회차랑은 이거는 달라요. 제가 소 제목별로 또 챕터를 나눴기 때문에 그 타이틀 몇 차라는 차시는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마곡지구에 있는 방한유탄 한번 볼까요?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도 분명히 써놨어요. 자본가를 꿈꾸는 워킹맘 투자자 4월이라고요.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네, 그냥 그 자본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투자금이 얼만데,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난감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을 요구하시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께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취지. 저도 지금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알겠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자, 마곡에 있는 방한 뉴타운이 2003년도인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1, 2, 3, 4, 5, 6, 7, 8 구역 중에서 많은 구역이 해제가 되고 지금 남은 구역은 이제 2, 3, 5, 6 구역이에요. 이 구역도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구역이 예,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맞아. 이거 꼭 글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저의 글뿐만, 저의 유튜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시고 정말 본격적으로 구입하실 거면 뭐 강의를 정말 수강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강의 거의 중독자였다고. 네, 그래서 저에게 오히려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강의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근 몇 년간 안 들어본 강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사님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말 편하게 공개적으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질문 남기시면 답 달아드릴게요. 뭐 대가성도 없고 순수하게 저도 그때 수강생으로서 느낀 감정들을 네, 전달해 드리고 추천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적인 만남이거나 그러면 순수하게 추천 못 드리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강사님이나 수업 원하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건 참고하시라는 항상 참고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 지도에다가 방아뉴타운을 치게 되면은요, 여기 마곡 있는 데가 나와요. 요 일대가 나오는데, 이 일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중요한 팁인데요. 정보 공개를 서울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헷갈렸던 거예요. 과거에, 예전에. 빌라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것을 재개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독 주택 재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빌라촌인데 왜 재개발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이라 하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은 정말 노후도라든가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라 함은 빌라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야, 상황이, 여건이. 그래서 어떤 규정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는 규정. 그 규정에 비춰봤더니 여기는 빌라가 많긴 하지만 재건축이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간단히 표현하면요.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도 다르고요. 재초안에 대한 규정을 받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은 임대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재초안이 없지만 재건축은 임대 비율이 낮은 대신에 재초안이 있어요.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규제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 말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세게 때린다는 뜻은 뭐냐면요. 너무 좋으니까 오를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 대신 투자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보시면 재건축은 좋으니까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못해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는 덜 좋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덜 하겠죠? 그 말인즉슨 투자가 또 쉬워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도요 올려드렸어요. 네, 친절한 4월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트는요 클릭하셔서 직접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그 재개발지를 하시면 돼요. 보실래요? 딱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 해드릴게요. 나 이런 거 좋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볼 때 이렇게 클릭해서 직접 보여주는 화면 되게 좋아가지고 해주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동대문구에 아니 이제 강서구 하자. 강서구에 재개발 사업지를 찾고 싶어. 그럼 보세요. 벌써 강서구에 쭈루룩 나오죠? 많아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각각 들어가셔서 공부를 또 해보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료 공개 현황도요. 다 나와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세요.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방안 뉴타운을 소개를 하느냐. 지금 우리 서울에 뭐 중심 업무지구도 있고요. 뭐 서울시 2030 계획을 보시면 그 핫한 플레이스와 그다음에 용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업무 중심으로 이 서울시 2030 계획에 있어요. 그 중에 마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마곡이 아직은 그 기업들이 다 입주한 상태도 아니고 마곡의 땅 핵심 단지가 완전히 뭔가 가시화돼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 개발이 덜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를 지금 남겨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 점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김포를 왜 그렇게 한강 신도시를 만들고, 지금 김포가 풍무역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땅들의 아파트가 들어설 도시계획을 막 하고 있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업에 걸맞는 그 거주 환경을 인프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강서 라인에서는 업무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보시면 강남은 강남 중심 지역이 있고 뭐 위에 강북으로는 또 광화문을 비롯해가지고 그쪽 을지로 관련해가지고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그쵸. 남부 쪽으로는 판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서부 쪽이 약한 거예요. 물론 상암이 있긴 하지만 그 상암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서부 쪽에 균형 발전.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강서 라인을 키우기 위해 방한 뉴타운 여기 마곡 업무지구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여기 보실까요? 마곡 업무지구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예, 바로 붙어 있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은 5, 6, 9역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 6구역도 몇백 세대 되고 5구역도 다 완공이 되면은 1500세대 정도 돼서 2000세대가 넘어가요. 2000세대. 그럼 보실게요. 이 많은 업무지구 옆에 민영으로 2000세대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 송정역도 있고요. 업무지구 옆에 붙어 있고요. 2000세대예요. 네, 그럼 느낌 오시죠? 미래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마곡 업무지구였고요. 여기가 뭐냐면 방아뉴타운의 긴등마을이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긴등마을이었고 이 앞쪽으로 5, 6구역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할 때 산업시설용지부터 시작해서 업무용지에서 이 지금 공원 녹지구역도 잘 만들어놨죠. 계획했기 때문에 네, 산업단지로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면적도 어마어마해요. 작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세요. 각 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한 기업들 좀 보실게요. 분양 차수별로 지금 들어온 기업들이 거의 중견, 대기업, 뭐 중소기업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산하고 좀 상가에 관심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워낙 흐름이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시세 차익형이 핫했고 그게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정부 규제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요쪽 라인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곡 시설 단지에 대한 설명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그 단지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 수가 중요하겠죠. 그쵸?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곡에 뭐 그냥 대부분 출퇴근한대. 김포에서도 출퇴근하기도 하고 아래 남부 쪽에서도 그냥 출퇴근한대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길어져 보세요. 출퇴근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이 인근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김포가 되게 새 아파트고 집값도 싸서 좋긴 한데 내가 돈이 좀 되고 그렇다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김포도 뭐 10억 찍은 거 아시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네, 이쪽이 마곡 뉴타운 이쪽 살아있는 구역 이쪽 3구역, 5구역, 6구역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거 3구역을 못 적어 드렸는데 3구역은 김포공항 그 복합 환승센터의 호재를 직격탄으로 받을 수 있고 5, 6구역도 물론 받지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3구역, 5구역, 6구역 다 좋아요. 네, 그 참고하시고 또 가볼까요? 쭉쭉. 자, 보실게요. 제가요, 마곡 개발 백서 올려드렸고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여시면 돼요. 한번 해봐요, 또. 자, 내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 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는 모습. 허용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이라 제가, 보세요. 양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 것도 3시간짜리 특강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자, 5구역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실 것 같냐면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성이 있는 건지, 정말 좋은 거 맞는지, 재개발인데 위험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영아파트 GS하고 민영건설이죠. GS 대림건설에서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6구역은 이미 현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무슨 변경 신청이 들어간 상태예요. 정확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6구역은 변경 신청이 뭐가 들어간 상태고 5구역은 지금 건축심의가 들어갔어요.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축심의 끝나고 이런 도로교통 이것저것 다 결제가 끝나면 뭐가 난다 그래요? 사시가 난다 그러죠? 사시가 나는 거예요. 사시가 나면 우리 뭐라 그랬죠? 재개발에서 50%는 왔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GS랑 대림 참 좋아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곡에 그 민영에 아파트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인근에 이제 발산이라든가 우장산역 인근 이런 쪽으로 있긴 한데요. 마곡의 반경 이렇게 도보권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방화동 5, 6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요, 마곡까지는 그냥 도보권이라고 운동삼아 걸으실 만한 거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도보권에 리딩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이쪽이 대상주가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 6구역은요, 9호선 신방화역, 공항시장역, 송정역,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자, 김포공업 환승센터까지. 자, 여러분 환승센터가 생긴다는 거는요. 그 지역의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서부 라인에서 이 서쪽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김포공항은 송정역과 공항시장에서 한 정거장 차이라는 거. 걷기에는 멀어요. 제가 걸어봤는데 걸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예, 한정거장 지하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보시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찰차 야, 2022년도에 대곡 소사선까지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김포 경천철을 9호선 연장선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알고 계시지? 봤더니 색깔이 비슷해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2022년도에는 대곡 소사선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대곡역 뭐가 또 다니죠? GTX A가 다니게 되죠. 야, 대곡에 GTX-A가 다니게 된다는 점. 네, 이쪽 서부 라인의 대곡, 김포, 여기 방안 뉴타운. 네, 좋아요. 자, 볼게요. 공사 현장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네요. 근데요, 그 대곡 소사 공사하고 있어요. 제가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김포공항역에는 2022년도에 5개의 노선이 다닙니다. 자, 5개, 뭐 4~5개 다니는 곳 중에 핫하지 않은 곳 없지요. 공덕역, 왕십역, 청량역, 고속버스, 삼성역. 아이고야. 자, 그죠? 근데 한 가지 이제 학군에 대해서 고려를 약간 우려를 하시는데 이 학군 부분은 그냥 마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군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왜 좋아질 거니까 돈 있는 사람들 오고 사는 사람들 수준 높아지면 학원가 당연히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상품성 이야기 해볼게요. 단독주택 재건축에 오고요. 그래서 제초안에 걸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비율이 낮지가 않은 장점이 있어요. 제초안에는 걸립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수 대비 인바 분양이 많아서 사업성 좋아요. 물론 건축비라든가 약간 변수는 존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능가하는 게 뭔가요? 입지고요. 나중에 이 지역의 위상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늘어져가지고 막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새 아파트가 안 됐다? 뭐가 더 손해일지는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조합원 수 대비 물량도 많고 사업성이 좋습니다. 자, 물건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개발은요. 투기 지역에서 관처가 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이 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방안 유타는 뭐랬죠? 단독주택 재건축이랬죠.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이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실을 앞두고 있다 그랬죠. 건축심이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투기 지역이고 단독주택 재건축이라서 조합 설립 이후에는 물건을 못 판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야?
1세대 1주택인 물건인데 그 물건을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런 경우만 매도가 가능해요. 그럼 무슨 소리겠어요? 아까 조합원 수가 780세대랬죠. 그죠? 이 780세대 중에서 뭐 2주택이면 안 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푸어하게 한 채만 있고 이런 경우에만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럼 물건이 나올까요? 제가 부동산 안 돌아봤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물건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좋으면 규제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발품 팔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물건이 나오기 힘든데 싸게 나오진 않겠죠.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업 단계도 말씀드렸고 고도 제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국제 무슨 고도 이런 협회에서는 즉 IPO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했대요. 결정 났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법을 또 고쳐야 된대요. 어느 세월에? 네, 어느 세월입니다. 완화하기로 했대. 이건 완전 호재였어요. 그쵸? 김포공항 인근에서 완전 호재였는데 국내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또 시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야, 그래 고도 제한 풀려가고 진짜 이게 나을까요? 빨리 새 아파트 내는 게 나을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실게요. 자, 투자성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은 정부는 공시 올려갖고 보유세 엄청 높인다고 했죠. 물론 올해 당장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한 4년, 5년 뒤부터 이게 완전 체감을 하실 건데 그래서 재개발은 1, 2년 보유하실 거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묵히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물론 구역지역 되기 전에 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대팔대사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 물건은 보유세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 갭 투자해 본 것보다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중심부에 이제 인허가 받아가지고 추진되는 곳들이 만약에 끝나면 그 다음에 물량이 정말 없죠, 서울은. 네, 물론 어떤 분께서 서울의 강남권의 입주 물량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글쎄요.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분석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왜 뭐지? 폭락론자 유튜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 구독자 수 엄청 많잖아요. 계속 폭락론 2년, 3년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엄청 구독자도 많고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듣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해야 되게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구나 뭐 이 생각했어요. 네. 자,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죠. 야 서울에 재개발지 여기밖에 없어? 아니요. 되게 많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지역구를 찾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강서 라인이 그렇게 집값이 막 많이 치고 올라가는 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곳이 재개발 지역으로서 마곡지구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재개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사시가 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러니 저라면 제가 만약에 방한뉴타운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는 사시가 나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는 건 아까 50% 이상 갔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재미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이라도 조금 더 해주고 싶어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네, 재밌었나요? 재밌다고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